읽어보라고. 도종환 선생님 옛날 접시꽃 당신으로 유명하셨죠? 도종환 선생님 시인데 진짜 뭐 세상 흔들리지 않고 빛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지금 20살 어려운 시기지만은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저희 딸들도 다 재수해서 고3 때보다 훨씬 괜찮다고 생각되는 세속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대학을 진학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저희 계열 학원들에서 다 수업을 했으니까 저희 계열이 다 같은 시스템이니까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대학으로 하는 넓은 길인데 항상 이거는 우리 수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저한테 오셔가지고 가장 많이 물어보는 말씀들이 대학으로 가는 유리한 길을 많이 물어보세요. 고1, 고2 부모님들 입시 설명 같은 데 많이 가면.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저한테 물어보는 게 지름길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에게만 유리한 길이 있을까요? 우리 아이한테 유리한 길이 뭐가 있을까요? 지름길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름길이란 건 기본적으로 어떤 길이에요? 좁은 길이죠. 지름길이 넓은 길은 아니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게. 그러니까 그 좁은 길이란 말의 의미는 내 앞에 딱 한 명만 버티고 있어도 내가 지나가지 못하는 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상담을 할 때 컨설팅하면 넓은 길을 많이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가시는 것이 혼자만 지름길로 가시려고 하지 말고 넓은 길로 같이 가셔라. 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런 의미가 아까 제가 소장님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거 다 아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할 때 24, 25년도만 비교했는데 쭉 보시면은 대학으로 가는 제일 많이 뽑는 전형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수시 전형을 많이 뽑는다 알고 있죠. 정시 전형. 근데 수시도 4개로 나뉘잖아요. 수시로 4개로 나뉜 게 교과, 학종, 그다음에 뭐 논술, 특기자 뭐 이런 식으로 나뉠 텐데 그리고 정시. 근데 쭉 보면은 전국 대학으로 다 따지잖아요. 전국 대회 81세개예요. 전국에 197개 대학이 있는데 파란색으로 따지면 교과가 제일 많이 뽑아요. 그다음 비수도권 대학으로 따지면 압도적으로 교과가 많이 뽑고. 근데 여기 재수 상담하러 오시는 또 재수 설명에 오신 분들이 비수도권에 관심 있어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서울 소재 상위 15개 대학 뭐 이 정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것만 따지면 제일 많이 뽑는 게 뭐죠? 역시 정시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물어볼게요. 경쟁률이 높은 게 대학 가기에 유리해요? 경쟁률이 낮은 게 대학 가기에 유리해요? 네? 경쟁률이 낮은 게 대학 가기에 유리하다는 건 다 아시죠? 이건 뭐 누구한테 배워야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아는 거죠. 네. 경쟁률이 낮은 게 대학 가기에 유리한데 그런데 부모님들한테 물어보면은 그래서 아이가 뭘로 대학 가는 게 유리해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부모님들 그렇게 제가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 애는 수시에 유리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들 하세요. 근데 실제로 볼까요? 이게 최근 3년간 올해 것까지 우리 아이들이 원서 쓰는 올해 것까지 포함해서 최근 3년간의 경쟁률이에요. 경쟁률인데 위에는 정시 경쟁률이에요. 아래는 수시 경쟁률이고 봤더니요. 수시 경쟁률 어때요? 22년, 23년, 24년 수도권 15개 학교인데 수도권 15개가 서울 소재 상위 15개 교예요. 서울 소재 상위 15개 교가 어딘지는 뭐 다 생각들 하세요. 제 학교 이름을 말씀드리는 건 실례인 것 같으니까 거기 안 들어가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 봤더니 수시의 경쟁률은 19대 1, 20대 1 거의 20대 1이죠. 그 다음에 수시 전형별 경쟁률을 보면은 논술, 교과, 학종 이렇게 됐잖아요. 교과는 내신 좋은 애들만 쓰는 거니까 봤더니 보통 9대 1이고요. 그 다음에 논술 경쟁률, 학종 경쟁률이 어때요? 60대 1, 15대 1 이래요. 근데 정시 경쟁률을 보세요. 학교별로. 서울대 올해 좀 높아졌어요. 4.7대 1. 그 다음에 연세대 그냥 5대 1이 안 넘어요. 5대 1이 넘는 학교가 없어요. 중앙대 있네요. 중앙대는 왜 5대 1이 넘죠? 다군의 대학이니까. 이제 원서 다 써보셨으니까 아시죠? 다군의 대학이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정 다군에 잘 안 잡잖아요. 이유는 다군의 대학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성균관대 올해 좀 높아졌죠. 이유가 뭐죠? 다군에 2개과를 보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다군대학, 건대, 다군대학. 다군에 분할 모집하는 대학들만 경쟁률이 좀 높죠. 다군의 대학들이 몇 개 없으니까. 그러니까 간학원이 기본적으로 5대 1 정도를 안 넘어요. 그럼 이제 다시 아까 애초에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갈게요. 대학 가기 유리한 전형이 뭐예요?
뭐가 더 유리해요? 경쟁률이 낮은 게 유리하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럼 숫자로 보이잖아요. 뭐가 더 유리한지. 그런데 왜 수시가 더 유리했대요? 이유는 딱 하나.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다 수시가 유리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애들은 수시로 보내야 돼요. 이유는 우리 애들은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재수생만큼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정시로 경쟁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보내야 돼요. 그 말씀 아니었나요? 수시가 유리한 게 아니라 공부를 안 하는 우리 애들은 수시가 유리해요. 이 얘기 아니었나요? 그럼 공부를 하면 정시가 유리하겠죠. 정시가 더 넓은 문 아닌가요? 일단 그런 사실부터 가끔 오시면서 이렇게 아직도 상담을 오실 때 재수 상담을 오시는데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계세요. 재수할 건데 우리 아이는 논술을 잘 쓴대요. 논술학원 해서 논술을 잘 쓴다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최저 2개 맞추고 논술로 대학가는 전형을 생각하고 있대요. 모든 대한민국에 어떤 논술학원인지 가보세요. 우리 아이 논술 못 쓴다고 하는 사람이 있나? 다 잘 쓴다고 하지. 그래야지 걔가 학원 안 가는 거 아니야.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해야지 학원을 계속 다닐 거 아니야. 좀 객관화 시키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논술 경쟁은 60대 1이잖아요. 연대나 한양대는 최저가 없죠. 그게 100대 1이 넘잖아요. 최저가 없으니까. 전 국민 글짓기 대회잖아요. 그런데 쓰고서 60대 1을 쓰고서 60대 1을 통과하면 60대 1인데 최저를 통과하는 비율이 보통 50%예요. 최저 통과하면 50%니까 50%니까 30대 1이거든요. 30대 1인데 우리 애는 논술을 잘 쓰니까 논술을 통과할 것이다. 저는 그런 건 되게 그 확률이 있으시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애한테 그런 해군이 올 것이다. 올 수도 있죠. 올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믿고 공부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대학을 준비할 수는. 맞죠? 전년도에 저희 학원에 580명이 재수생이 마쳤어요. 저희 학원에서 580명으로 재수생 마쳤는데 그중에 112명이 수시로 합격을 했어요. 그중에 70명이 논술로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논술에 의지하지 마셔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논술을 되게 많이 합격을 시켜요. 70명이나 논술로 합격을 시켰으니까 재수생만 고3 빼고. 그러니까 저희는 수시 준비도 엄청 많이 하는 학원이에요. 왜? 우리의 목표는 애를 수능 만점 맞게 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대학을 보내는 거니까. 그 원하는 대학을 정시든 수시든 수단과 방법을 가지 말고 보내야 되니까.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학생들이 우리 학원을 해피하게 하나의 밝은 얼굴로 아주 기쁘게 즐겁게 다니기를 원하지 않아요. 저희가 해주는 서비스는 그게 최선의 서비스가 아니고 마지막 날 1년 뒤에 원하는 데 합격증을 받게 하는 게 저희의 최선의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 때문에 1년을 재수하는 거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떤 학생한테는 잔소리도 하는 거고 그래서 어떤 학생들한테 공부하러 닥달도 하는 거고 컨설팅도 하는 거고 원서도 그런 관점에서 최적의 원서를 쓰려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희가 수시를 무시하거나 수시를 준비 안 하는 학원이 아니에요. 전국에서 수시 합격률이 제일 높은 재수학원일 거예요. 제가 단원학원데. 단원학원 580명 중에 112명이 수시 합격했다는 얘기는 5분의 1, 20% 정도 수시 합격했다는 얘기거든요. 전국에서 아마 수시 합격률이 제일 높은 재수학원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다? 수시에 목숨 걸지 않는다 우리는. 왜? 원서는 6장이 아니라 9장이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게 더 확률이 높으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저희가 실제로 어떻게 준비한지 얘기를 할게요. 강문 청소를 100% 개인 맞춤 학습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뜻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부터. 자, 재수 종합반 학원을 요즘 아이들이 안 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보통 아이한테 재수 종합반 갈래? 그러면 저 독학할래? 이런 친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나한테 필요 없는 수업을 억지로 듣게 하니까. 내가 불필요한 그 시간에 차라리 자습하는 게 더 나을 텐데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그리고 자습 시간이 부족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필요 없는 수업을 억지로 듣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신하고 안 맞는 수업을 억지로 들으면 그걸 좋아하는 학생들이 없겠죠, 사실은. 그래서 저희는, 그런데 많은 재수 종합반 학원들이 예전에 저희 학원도 그랬어요. 저희 학원도 5년 전까지만 해도
모든 아이들을 반별로 편성을 하고 반별 수업을 했어요. 시간표를 반별로 주고. 자, 5년 전의 모습은 이랬단 얘기예요. A 학생, B 학생, C 학생이 전부 다 평균이 3등급이에요. 그럼 쟤네들이 A, B, C, D가 전부 다 한 반에 수업을 듣는 거예요. 저희하고는 5년 전의 모습이에요. 한 반에 수업을 들어요. 그러면은 다 평균 3등급에서 평균 3등급반에 편성을 하니까. 그런데 보세요. 수학을 A하고 B가 같이 듣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반별 수업을 할 땐 그렇게 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수업 참여율이 현격히 떨어져요. 불만이 막 나오죠.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반을 깨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는 재수종합반이지만 반이 없어요. 자, 다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그럼 수학은 얘 전부 다 수학이 80점이에요. 100점 만점에. 수학이 원전수 100점 만점인데 수능에서 그러니까 원전수 100점 만점에서 수원이 몇 점인지 아세요? 수원만 37점. 수투만 37점. 선택이 26점이에요. 그래서 합해서 100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알고 있겠지만은 37, 37, 26인데 다 80점이라서 그럼 이 친구들은 수원, 수투, 미적을 같이 수업을 들어도 될까요? 다 37점인데 내용이 다르잖아. B라는 학생은 수원이 17점인데 미적이 수투가 만점을 맞은 거죠. 수원은 반토막만 낸 거고.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C라는 학생은 어때요? 거꾸로 수원은 다 맞고 미적을 반토막 맞은 거잖아요. 그럼 B하고 C는 같은 수업을 들으면 돼야 안 돼요? 수원과 미적을. 같은 수업을 들으면 안 되죠. 즉 수학이 80점이라고 얘기하고 넌 같은 수업 들어. 같은 수학 수업. 라고 하면 안 되겠다. 라는 것이 예전에 저희도 5년 전에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면서 우리가 100% 개인 맞춤 학습 시스템에서 같은 수학 80점이라도 수원, 수투, 미적을 서로 다르게 수업을 듣게 하자. 엇갈린 수업 듣게 하면 되지. 그게 저희의 현재 시스템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그럼 그걸 어떻게 구현하고 있냐라고 하면은 가방 안에 보시면은 이런 게 하나씩 다 들어있을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하나씩 들어있을 거예요. 강좌 안내물이라고 하는 것이. 다 가방 안에 있으시죠? 이 강좌 안내물 넘겨보시면요. 저희가 매 시즌 한 100개에서 120개 정도의 수업이 개설이 돼요. 그 수업 시간표가 첫 페이지에 보니 수업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넘겨보시면요. 그걸 넘겨보시면은 어느 선생님께서 몇 등급 학생을 대상으로 어떤 단원의 수업을 무슨 교재로 할 거야. 그걸 단원별로 다 수업들이 쪼개져 가지고 강좌들이 학생들한테 안내가 되고 있어요. 어떤 교재로 어느 선생님이 몇 등급 대상으로. 다 보셨죠?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학생들한테 이제는 그러니까 보통 일반 재수종합반학원을 가면은 개학날 아침에 딱 반별로 수업하니까 이게 너네 반 시간표하고 모든 학생한테 같은 시간표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그러지 않고 이걸 먼저 나눠줘요. 이걸 학생들한테 저희 학원에 등록하면 이걸 먼저 나눠주고 학생이 원하는 수업 시간표를 생각해 오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한테 맞는 수업들을 짜주려고. 그런데 학생들한테 이걸 그냥 주고서요. 시간표를 짜보세요. 그럼 못 짜요. 왜? 본인에 대해서 좀 덜 객관적이고. 그리고 우리 학원 선생님들이 되게 많으신데 우리 학원 선생님들 중에 어떤 분이 본인하고 맞는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맞춤 시간표를 잘 못 짜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냐. 학원에 등록을 하면 모든 학생들이 개강 전에 즉 등원하기 전 입학 전에 모든 학생들 진단평가라는 걸 봐요. 시험을 봐요. 국어, 수학, 영어를 시간 재고 풀면은 자기가 알아도 시간 때문에 못 푸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시간 제한 없이 그냥 아는 지식을 아는 데까지 다 풀어봐. 그래서 오래 풀면 서너 시간을 풀 수도 있고요. 뭐 아는 게 없으면 이름만 쓰고 나갈 테니까 5분 이내에 끝나겠죠. 하여튼 그렇게 시간 제한 없이 모두 시험을 보는 진단평가라는 걸 봐요. 또 하나는 등록과 동시에 부모님 학생들한테 구글 폼으로 설문이 갈 거예요. 이전에 어떻게 공부했었는지 한 60문항에 70문항 정도 설문이 가가지고 본인이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했는지 저희가 다 물어봐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서 담임 선생님들하고 먼저 입학하기 전에 상담을 해요. 그래서 의논하면서 수업 시간별 짜는 거예요. 누구는 국어 중심, 누구는 수학 중심, 누구는 개념 중심, 누구는 심화 중심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나요? 저희는 수업 시간에 맥시멈과 미니멈이 없어요. 원하면 수업을 더 많이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수업을 더 적게 들을 수도 있고. 전년도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업을 많이 들었던 친구는 일주일에 34시간까지 수업 들었던 친구도 있어요.
적게 들었던 친구 일주일에 3시간만 듣고 자습한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과 자습의 비율이 저희는 학생들마다 다 달라요. 수강료는 동일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아래층에 있는 학원 있잖아요. 바로 밑에 있는 학원. 그 단과랑 뭐가 달라요? 거기 단과 학원이니까 단과 학원이랑 뭐가 달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학원은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제가 이런 표현이 막 적절한데, 단품 요리집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하나 시킬 때마다 돈을 계산하고요. 근데 저희는 뷔페예요. 저희는 120개 요리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입장료 내고 들어가면 있는 걸 다 먹어도 되고, 그냥 물만 먹고 나와도 상관없고. 무슨 얘기 이해되시나요? 적절한 표현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비유였는지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니까 수업과 자세 비율이 학생들마다 다 다르고,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친구는 난 영어는 완벽해. 영어는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어. 그럼 영어를 선택 안 해도 돼요. 대신 나는 국어가 부족해. 그럼 국어로만 시간표를 다 짜도 현실되는 이론적으로는 따져선. 근데 그렇게 권하진 않죠, 사실은. 별로 좋은 학습법은 아니니까. 하여튼 그렇게 시간표를 의논하면서 시간표를 이렇게 학생 개개인별로 다 짠다. 누구는 국어 중심, 누구는 수학 중심 이렇게 짠다라는 것들이 저희의 가장 기본적인 개인 맞춤 학습 시스템의 원래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의논하고 수업 시간표를 짜니까 어때요? 잘 맞아요. 그런데 혹여 안 맞는 수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매 시즌마다 첫 번째 주 수업을 들어오는 수강시간 정정 기간을 줘요. 수업이 안 맞으면 강사를 변경하든지 강좌를 바꾸든지 차라리 자습을 하든지. 이해되나요? 저희 학원에 지원했던 친구들 중에 제일 좋아했던 프로 시스템이기도 해요. 수업 막상 들어봤더니 선생님은 의논하고 수업 시간을 되니까 대부분 잘 맞는데 어떤 하나는 나하고 안 맞는 선생님이 계셔. 다른 선생님으로 조정할 수 있나요? 뭐 이런 것들. 근데 반별 시간표 하면은 나는 이 반에 딱 앉아 있으니까 선생님이 들어오는데 선생님을 나 하나 때문에 바꿔주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 구조는 되어 있고요. 또 하나, 또 이것도 저희 학원만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모든 수업을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요. 지금 앞에 있는 게 이게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수업을 동영상 촬영해가지고 이거를 복습할 때 보라고 학생들 다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현장 강의를 수강 시청한 것뿐이 아니라 120개 강좌를 다 저희가 촬영해서 다시 제공해서 학생들이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게. 이해되시나요? 저희 이걸 현장 강의 무한 패스라고 그러는데, 자, 그런 프로그램까지 저희가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까지가 저희 수업 시스템이에요. 보통의 일반적인 재수 종합반하고는 좀 개념이 많이 다르죠. 자, 저희 학원 선생님들이세요. 쭉 저희 학원 선생님들이신데, 우리 학생들이 왜 무엇 때문에 수업을 기피할까? 혹시 말해 독재를 왜 선호할까? 이런 얘기를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려요. 왜 많이 말씀을 드릴까라고 하면은, 실제로 학생들이 선생님들의 수업을 기피하고 독재를 선호하는 학생들의 특징을 제가 상담해서 물어봤더니요, 학생들은 수업을 기피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내가 듣기 싫은 수업, 또 나하고 안 맞는 수업, 또는 아주 극단적으로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못 가르치는 수업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신이 고등학교 때 학교든 학원이든 어딘가를 다녔는데 거기서 들었던 수업들이 본인이 생각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못 가르쳤기 때문에 선생님들을 보편적 일반화시키는 거죠. 일반화시켜서 수업이란 건 다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막상 와서 수업을 들어보시잖아요. 저희 학원은 청설학원 정도에서 수업할 정도면 전국 상위 1%의 강사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막상 와서 수업을 들어보면은 정말 수업이 좋은데? 그리고서 저희 학원들은 수업을 많이 듣게 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들이 물어보세요. 가끔 저한테. 저희 아이가 가외하고 있어가지고 또 단과하고 있어가지고 매주 어떤 날은 나가서 단과나 가외를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됩니다. 저희는 뭐 말씀하시면 부모님께서만 미리 연락 주시면 저희는 외출 조퇴 시켜줍니다. 근데 그랬던 친구들이 대부분 저희 학원 선생님 수업을 한 2주 들어오면은 단과를 끊고 가외를 끊습니다. 왜? 여기는 선생님 훨씬 더 잘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잘 가르치는 수업을 듣고 싶어 하죠. 그리고 뭐 그냥 노골적으로 편하게 얘기할게요.
1월 달에 대치동에 있는 어떤 학원이 조기 선발반을 안 해요. 어떤 학원인지 아시죠? 아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1월 달부터 저희 지금 1월 반을 저희 현재 210명이 다니고 있는데 재수학원 재수생들이 1월 반 210명 다니는데 1월 달만 저희 학원 청소랑 강북 청소에 있다가 2월 말에 거기 개강하면 우리 그리로 옮길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시는 분들 계세요. 상위권 부모님들 중에.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대부분 다 눌러앉습니다. 왜? 막상 수업을 들으니까 여기 선생님이 더 잘 가르쳐. 실제 전년도에도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뭐 선생님한테 고3 때 되게 유명한 대치동 일타라고 하는 선생님한테 단가를 들었는데 그 단가 선생님보다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보다 여기 수학 선생님이 더 잘 가르치는데요. 그래 눌러앉아서 1년 내내 여기 재수한 친구도 있고요. 올해도 이미 뭐 어떤 친구 같은 경우 저희 학원에 지금 그냥 얘기할게요. 서울대 합격한 친구예요. 서울대 합격한 친구인데 더 높은 곳, 더 다른 꿈을 위해서 다시 공부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 여기서 1월 달만 다니고 갈까 그랬는데 며칠 전에 어머님이 찾아오셨더라고요. 거기 갈래? 라고 했더니 아이가 그냥 여기 계속 다니겠다고. 그런다고 잘 부탁한다고. 왜? 그랬더니 여기 선생님이 좋아서.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 선생님 수업이 저희 선생님들 단가를 하시는 분들이 여기 물론 단가 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시긴 하지만 단가를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 잘 모르시잖아요. 저희 선생님 수업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래서 성함을 말씀드려 잘 모르니까 저희 강북청소라고 하는 유튜브가 있어요. 강북청소가 유튜브인데 강북청소가 유튜브에 제가 저희 수업하신 선생님들을 다 1시간 분량씩 수업을 차에서 올려놨어요. 한 테마씩. 한번 보세요. 저희 선생님 이 정도의 수업 능력이 있는 분들이 수업을 하십니다라고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그만큼 저희는 다 정보를 오픈해요. 왜? 자신이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들 수업을 공개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보시면 실제로 다녔던 아이들이 얘기하듯이 이 밑에 있는 것도 글들이 다 다녔던 아이들이 쓴 글이에요. 다녔던 아이들 수강국인데 다녔던 아이들이 얘기하듯이 정말로 좋은 수업들 그리고 뭐 괜찮은 수업들이 널려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는 저랑 D라는 학생들도 많아요. 전 독자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재수 종합반 안 가면 학원을 재수를 안 시켜준대요. 그래서 억지로 왔는데 수업을 최소한 들으면 안 되나요? 수업을 최소한 들어도 돼. 엄마 아빠가 돈이 좀 아깝긴 하겠지만 그래 수업 3시간만 들어도 돼. 아니면 수업 안 듣고 자습만 해도 돼. 근데 자습만 할 거면 여기 왜 오니? 그냥 독서실 가지. 근데 시스템으로는 그게 가능하니까 해도 돼. 근데 그런 아이들이 와서 다 수업을 10시간, 20시간씩 들어요. 막상 와보니까 수업이 좋으니까. 자, 그 다음에요. 저희 학원의 또 다른 특징이 아주 중요한 특징인데 일반적인 재수학원을 가잖아요. 재수 종합반 학원 이런 데 가면 학교처럼 수업을 하는 선생님께서 담임을 맡으세요. 물론 아예 담임이 없는 학원도 있어요. 대치동에 아까 얘기했던 그 학원은 담임이 없어요. 아예. 그런데 저희 학원은 담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재수생들이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재수생들이 좀 튼튼했어요. 어디가? 정신이. 근데 요즘은 쿠쿠닥스 멘탈들이 너무 많아요. 쿠쿠닥스란 가자 아시나요? 딱 잡으면 그냥 바스러지는. 그래서 한 명 한 명을 챙겨줘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이것도 벌써 한 5년, 이건 8년 정도 됐네요. 저희 학원이.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과 저희는 담임 선생님이 분업화 전문화되어 있어요. 강사는 수업과 교과 상담과 학습 관련 질문들을 담당하고 전문 컨설턴트님께서 담임을 맡아요. 그래서 멘탈 관리, 생활 관리, 학습 관리, 나중에 수시 정시 지원 컨설팅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수업을 잘하는 강사한테 담임을 맡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학생 상담을 안 해요. 강남에 있는 모 학원을 가면 그럴 거예요. 1년에 한 번 했다, 2번 했다, 학생, 자기 반 담임이. 왜? 수업을 잘하잖아요. 그럼 저녁 때 돈 벌러 가야지. 대치동에 단과하러 가야죠. 무슨 얘기 이해되세요? 그럼 거꾸로 단과를 못 나가는 선생님한테 수업을 맡기면 애들이 수업을 안 듣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문제점들이 이제 노정되면서 옛날에는
상담이 필요 없었거든요. 그냥 조회 종료만 하면은 그냥 집단화시켜 반별로 조회 종료만 하면 딱 됐으니까 그때는 그냥 강의 잘하는 사람이 저녁 때 뭐 상담 안 해도 상관없었는데 요즘 학생들은 한 명 한 명을 챙겨줘야 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수업을 잘하시는 선생님들을 모시고 대신에 선생님들은 수업과 학습 상담가 그리고 교과에 대한 질문 받는 거 이건 철저히 해주시고 근데 한 명 한 명을 케어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들은 전문 컨설턴트들을 저희는 모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담임을 맡으셔가지고 학생들 비는 시간마다 매주 상담하고 매일 관리해 주시는 그렇게 하는 것들이 저희 관리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담임에 의한 관리를 하는데 아마 저희 학원 홈페이지 들어오시잖아요.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수강 후기라고 있어요. 대학 합격 수기가 있는데 그걸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읽어보시면 매년 저희가 이제 학생들한테 받아가지고 거기다 글을 올려놓거든. 가장 많은 글이 청소학원의 가장 큰 장점이 담임 선생님이라는 게 제일 많을 거예요. 정말 고마운 담임 선생님. 이런 담임 선생님 만나서 인격체로서 만났다는 것 자체만으로 난 강북 청소년에서 이런 분을 만났다는 것 자체만으로 재수한 걸 성공했다 생각한다. 라는 글이 제일 많을 거예요. 담임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참 제가 담임 선생님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했어야 되는데 앞서 나갔네요. 자, 그 다음에 공부하다 궁금한 내용들 질문하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 공부하다 궁금한 내용 질문하고 싶으면 수업 내용에 대한 질문은 수업을 했던 사람처럼 언제든 질문이 가능해요. 수업 내용 이외에 자습하다 질문할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질문을 받기 위해서 국어, 수학, 영어 선생님들이 매일 조를 짜서 남아 계세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질문을 받기 위해 당직을 쓸 때 질문 당직이라는데 그런 분들한테 질문을 해도 되고 또 우리 학원 출신의 서울대 연구대 간 친구들이 잡지사 매일 있어요. 스카이 멘트라서 그런 친구들의 질문을 했대요.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죠. 질문은 자유롭나요? 본인이 질문하겠다 생각했는데 질문을 못하는 경우는 없어요. 질문을 안 하는 게 문제지. 그래서 저희는 아까 그 담임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매주 상담한다 했잖아요. 매주 상담하면서 학생들을 체크하고 선생님하고 어떤 감이 특별히 부족하다 그러면 저희는 일부러 그 선생님하고 1대1 매치를 시켜서 과목별 상담도 진행을 하고요. 아이가 제일 좋은 건 아이가 직접 찾아서 저 이게 몰라요 라고 물어보는 건데 그런 숙기가 없는 애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담임 선생님들이 직접 선생님들하고 교과목 선생님들하고 연결해서 상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콘텐츠. 요즘 친구들 콘텐츠 되게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죠. 일단 저희 회사 콘텐츠를 만들어내세요.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회사 만든 책 이름 몇 개 얘기해 줄게요. 수학의 바이블 들어보셨어요? 고쟁이 들어보셨나요? 워드마스터 다 저희 회사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 족보 닥터도 저희 회사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예요. 기본적으로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희 콘텐츠도 괜찮고 그 다음에 외부 걸로는 국어는 이감과 한수 그 다음에 수학은 한성원 모의고사, 영어는 이민규 모의고사를 사용을 해요. 한성원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이민규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강북 분들이라서. 대치동 가시면 아마 다 들어봤다고 얘기할 거예요. 하여튼 그런 컨텐츠들을 사용하는데 이게 양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과목마다 학생들 다 주면 다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목마다 학생 성적대에 맞춰서 컨텐츠는 제공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플러스 아마 다음 주에 결정낼 건데요.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긴 하지만 거의 확정되는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서바이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시면 혹시 또 저희가 사용할 거예요. 거기랑 협정을 맺어가지고 재수학원 중에 저희한테만 공급하기로 지금 거의 얘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담임선생님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었고요. 저희하고는 그러니까 담임선생님들이 계속 관리하시는 상담하고 관리하는 사진들이고요. 저희하고는 매일 우리가 여기 다니는 친구들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점검한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매주 이런 주간학습 분석표를 만들어요. 그래서 담임선생님하고 학생하고 1대1로 매주 상담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표는 부모님들한테 매주 보내드려서 학원 생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우리식 학습 플래너인데요. 아마 부모님들한테는 이렇게 복사한 거 하나씩 들어가 있을 거예요. 학습 플래너인데, 그러니까 저희는 플래너로 해서 어떤 책으로 몇 페이지 봤어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저희는 수업을 했던 자습을 했던 그날 학습 내용의 핵심들을 리뷰하고 정리하고 기록하는 걸 대단히 중요시 여기는 학원이에요. 이런 걸 매일매일 기록하고 점검한 친구들이 그러지 않은 친구보다 오래 기억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도 담임 선생님들이 매일 점검하면서 학생들이 매일매일 자기 공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요. 저희 학원은 이 건물에 4층, 5층, 6층, 8층을 사용해요. 4층, 5층, 6층, 8층을 사용하는데 4층과 8층은 이런 식으로 강의실이고요. 지금 계신 데가. 그다음에 5층과 6층은 이런 자습실이에요. 그래서 수업 공간과 자습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마치 대학교의 중앙도서관에 공부하다가 단과대별로 이동해서 수업하는 것 같은 것들을 저희는 이 건물 내에서 다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업 공간, 자습 공간이 분리돼서 개인별 맞춤 학습, 이동 수업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 학원 규율이 좀 엄해요. 아침에 오고 저녁에 나갈 때 부모님들한테 문자 갈 거고요. 중간에 학생이 임의로 외출이나 조퇴를 하지 못해요. 필요한 경우에 부모님께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실 때는 외출 조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뭐 가족 행사가 있다든지 병원을 간다든지 꼭 들어야 될 외부 수업이 있다든지 근데 부모님이 연락을 주셔야지 학생이 임의로는 왔다 갔다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좀 대략 억울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이 밑에서 식사 시간마다 담배 피는 애들이 있어요. 그 재수학생들이 담배 피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청소년 애들이지 막 이렇게 그런 부모님들이 계신데 청소는 외출이 안 됩니다. 다른 학원이에요. 제가 다른 학원 이름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 학원은 외출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저희는 저희 학원 다니다가 가끔 제가 물어봐요. 좀 나이 들어서 온 애들, 군대 갔다 온 애들이 있어가지고 너 담배 피니? 그러면 담배 핀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14시간을 참을 수 있으면 그러니까 학원에 좀 14시간을 참을 수 있으면 우리 학원 오고 14시간을 못 참겠으면 딴 데 가라. 라고 하면 대부분 14시간 참겠다고 와요. 오는데 그러다가 정 못 참는 애들이 그런데 이제 저한테는 참을 수 있다고 왔는데 결국은 못 참는 애들이 있죠. 그런 애들이 이제 저희 7층으로 이사를 가고 뭐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요. 담배 왜 못 피게 하는지 아세요? 이유는 설명해 드려야겠다. 저희는 왜 못 피게 하는지. 여기 아버님 담배 피시는 분들 계시니까 담배 한 대 피려면 한 10분 정도 쓰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 어쩌고저쩌고 하면. 10개 피면 하루에 100분을 쓰는 애예요. 공부할 시간은 없는데 하루에 100분씩 담배 연기에 날려버리는 애들이 대학을 갈 수 있겠어요? 저는 기호식품 뭐 냄새 저는 그런 거 상관없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원하는 대학을 보내는 게 저희 목표인데 하루에 100분씩 공부할 시간을 뺏기는 아이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간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금하고 있어요. 휴대폰은 아침에 제출하고 저녁에 돌려받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리에 앉아서 인터넷 강의 같은 거 볼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자리에 앉아서 인터넷 강의 같은 거 볼 수 있는데 학습용 콘텐츠 이 엉뚱한 것을 보면 저희가 전자기기에 일주 정도 저희가 보관할 거예요. 그럼 서로 간에 불편해질 테니까 이런 걸 지키겠다 약속한 친구들만 저희한테 오는 거고요. 저희는 외출이 안 되니까 식사를 안 해서 먹어요. 다니는 친구의 99%가 급식을 신청하고 있고요. 1% 정도 도시락을 싸오고 있어요. 급식은 말씀드릴게요. 되게 맛있습니다. 급식 평가가 올해 제가 조기 선발반 급식 평가를 했더니 이렇게 잘 나올 수 있나? 뭐 이럴 정도로. 저희 청소학원에서 저희가 1등 지점입니다. 저희 윈터스쿨 다녔던 친구도 있는데 아마 저희 다닌 친구들 물어보세요. 여기 밥 맛있어서 온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셔틀 있으니까 이제 필요하신데 이거는 노선은 저희가 노선 버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차가 있다는 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방향으로 차가 있으면 저희는 이제 학생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 노선들이 조금씩 조정되니까 하여튼 필요하신 분들은 셔틀 이용하시면 되고요. 학원은 오전에 7시 50분까지 입실입니다. 오전 7시 50분까지 입실해서 7시 50분에 딱 들어오면 아침에 10분 동안 아침엔 국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매일 아침 지문 하나를 부는 거예요. 국어 시간. 왜냐하면은 수능 1교시가 뭐로 시작하니까. 수능 1교시가 국어로 시작하니까. 그래서 아침엔 국어 그걸 하고요. 그 다음에 정비 좀 한 다음에 수업이 쭉 8시 20분부터 시작해서 저희는 수업 100분 단위예요. 50분 단위가 아니라. 100분 단위로 수업들이 있으니까. 100분 단위 수업을 하는 이유는 수능날 100분을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수학이 100분 보잖아요. 그러니까 100분 지구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자습 시간도 다 100분, 90분 이렇게 끊어져요. 왜냐면 그 시간 동안 집중하는 훈련들이 돼 있어야지 50분씩 끊는 훈련 돼 있는 친구들이 수능을 잘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수업도 100분 단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하여튼 쭉 해가지고 수업을 든 자습을 하든 밤 10시까지 학원에서 공부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7시 50분까지 와서 밤 10시까지 학원에서 14시간 10분을 공부하다 가는 거고요. 토요일 날은 1시간 늦잠 자고 오라고 저희가 8시 50분까지 부릅니다.
그래서 오후 6시까지 의무 자습이고 더할 친구 10시까지 하고 일요일은 선택 자습이니까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데 오기를 권하고요. 오면 당연히 저희가 관리하고요. 그렇게 해서 1년 같이 공부하고 수능 보고 수시 정신 컨설팅까지 대학을 보내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이에요. 여기 부모님들이 많이 와 계시니까 제가 당부 하나 드릴게요. 아이가 10시까지 공부한다면 집에 오면 한 11시 될 거예요. 그래서 씻고 어쩌고 하면 11시 반 정도 될 거예요. 그때부터 아이가 쉬는 것에 대해서 잔소리하지 마세요. TV를 보든지 폰을 하든지 뭐 게임을 하든지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때 뭐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이가 학원에서 14시간 공부한 걸 안 믿으시는 분들이에요. 학원에서 14시간을 공부를 했으면 집에 와서 쉬어야죠. 사람이 기계가 아닌데. 부모님들 바깥에서 일하시고 오셨는데 집에 와서 또 일하라면 짜증나지 않으세요? 집에서 TV 봐야지. 사람이니까 기계가 아니니까 긴장과 이완의 시간이 있었는데 매일 긴장만 하고 있으면은 그래서 어느 순간 툭 끊어져 버려요. 근데 학원이 이완할 수는 없잖아요. 학원은 긴장의 공간이지. 그러니까 집에서는 편하게 해주시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집에 와서 쉬는데 당연히 쉬면서 TV 볼 수 있죠. 쉬면서 게임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걸 나무라지 마세요. 대신 아이가 자야 될 시간에 앉아가지고 맨날 늦잠 잔다거나 맨날 늦게 일어난다거나 하여튼 보기에 좀 적절하지 않은데 재수생으로서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잖아요. 1시간 정도는 TV 볼 수 있고 1시간 정도는 게임할 수도 있는데 근데 애가 2시간, 3시간 하면서 새벽 2시, 3시까지 잠 안 자고 있다. 그래서 제가 대학 가는 것보다 내가 화병 걸리게 더 빠르겠다. 라고 생각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잔소리하지 마세요. 그런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 담임 선생님들한테 연락하세요. 담임 선생님한테.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얘기는 저희가 얘기하면 전문가의 조언인데요. 부모님들이 얘기하시면은 엄마 아빠의 잔소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게 있으면 저희 담임들한테 얘기하면 저희 담임들이 적절하게 제어하고 적절하게 얘기할 거예요. 괜히 집에 싸우지 마세요. 엄마 아빠 얘기하면 싸울 삐가 안 나잖아요. 애 공부시키려고 재수시키는데 싸우면은 애가 3일 동안 공부를 안 해요. 첫날은 분하고 억울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런 것도 몰라주고 맨날 잔소리만 해. 둘째 날은 그래도 이 비싼 학원비 주면서 재수까지 시켜주는데 미안해서 엄마가 얼굴 보기 미안해서. 셋째 날은 이렇게 못 살 것 같으니까 어떻게 화해해야 되는데 그 화해의 방법을 찾느라고. 그냥 적어도 3일을 공부 못하니까 우리 학생들 공부시켜서 대학 보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3일 동안 공부 못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담임선생님 연락을 주면 저희 담임선생님이 알아서 잘 아이를 설득하고 얘기하고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좋고요. 대신에 저희 담임선생님들이 제가 설명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원장님 부탁이 있습니다 하면서 저한테 얘기한 게 있습니다. 왜? 그랬더니 제발 전화하시는 건 상관없는데 밤 11시 이후에는 안 하시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합병이 나실 것 같더라도 밤 11시 이후에는 전화하지 마시고요. 잠깐 참으시고 다음날 연락을 주세요. 그리고요. 저희 학원이다 보니까 좀 성적대가 좋은 친구들한테 약간의 혜택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서 나무라지 마시고요. 우리 애는 저기에 못 되는데 뭐 이러면서. 왜 대학도 성적이 좋은 애한테는 장학금 주잖아요. 장학금 주고 대학 성적이 좋은 애한테는 특별 혜택 주잖아요. 제 친구 아들이 어느 대학, 제 친구는 우리 학원 강사 아들이 어느 대학에 수석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4년 무료로 다니고 그다음에 대학원도 무료고 거기다 용돈도 매달 50만 원씩 주더라고요. 걔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원은 오죽하겠습니까? 이해하시고 그냥 보세요.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런 걸 하는구나. 자, 저희 아까 120개 정도의 강좌가 개설된다는데 의치서 특별반이라고 기준은 이 안에 있습니다. 기준은 모집 요강에 있으니까 모집 요강에 보시고요. 그 기준이 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120개 강좌 중에 120개를 다 들을 수 있어요. 다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반이 아닌 친구들은 113개 정도만 들을 수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7개 강좌는 그 반 아이들한테는 선택권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반에 못 들어가다 화내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들어가도 도움이 안 돼요. 어차피. 아까 우리 소장님이 얘기했잖아요. 3등급짜리 애가 왜 킬러를 모매냐고요. 도움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반한테만 해당되는 수업들이 있고요. 당연히 그 반한테만 해당되는 콘텐츠가 있고요. 그리고
이걸 제일 좋아해요. 저기 아까 독서실 사진 봤었죠? 사진이 그게 6층에 500석짜리예요. 되게 커요. 근데 이 반 아이들은 5층에 80석짜리가 두 개가 있어가지고 그 반 아이들, 그 성적대 친구들만 따로 관리하는 그런 관리 프로그램이 있고요. 등이 있습니다. 자, 저게 안 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빨리 넘기겠습니다. 근데 되시는 분들은 좀 더 혜택 받으면서 그리고 대우 받으면서 학원을 다닐 거다라는 말씀하시고, 되시는 분들은 자세한 내용 여기서 표정 너무 밝게 하지 마시고 되시는 분들은 따로 저를 만나세요. 그러면 제가 다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 제일 많이 물어보시면 이 학원 다니면 성적 오르나요? 그러니까 이 학원 다니면 제가 어디 가서 상담하시든지요, 이런 말씀은 거기서 물어보지 마세요. 이 학원 관리 잘하나요? 이 학원 선생님이 잘 가르치시나요? 이건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어느 학원을 가시든지 상담 가시더라도. 왜요? 과일집 가서 이 사과 맛있나요? 물어보세요. 과일 가게 주인이 맛없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진짜 맛이 없거든요. 이런 과일 가게 주인 한 명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당연히 학원 가가지고 이 학원 선생님 잘 가르치다면 제가 원장인데 우리 학원 진짜 못 가르치거든요. 그렇게 얘기 안 할 거잖아요. 우리 관리 정말 안 되거든요. 이런 얘기 안 할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다녔던 선배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다녔던 선배한테 물어보는 거고, 그래야 저희가 수강후기를 오픈하는 거고. 그리고 좋은 방법은 저희 선생님 수업 어떤지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저희가 유튜브에다 선생님 수업 내용을 다 오픈하는 거고, 실제로 보셔라. 저희는 그런 거 자신이 있으니까. 그리고 관리가 잘 되나, 말로 관리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어떠한 프로그램들이, 관리 프로그램들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 주간학습 분석표라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재원생 성적 향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제가 말씀드리는데, 미리 말씀드리는 성적 향상의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요. 성적 향상의 가장 큰 원인은, 이걸 먼저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려야지 좀 신뢰가 가겠구나. 그냥 보여드릴게요. 작년에 저희 학원을 다니는 나이에 93% 성적이 올랐어요. 그럼 7% 성적이 안 올랐네요. 93%가 놀라우세요? 7%가 놀라우세요? 우리 아이는 7% 들 것 같아요? 93% 들 것 같아요? 93% 들어야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얘기 있죠. 맨 처음 시작할 때 주변의 분들한테 물어보면 80%의 분들은 재수해도 별로 안 올라라고 얘기하신다고. 근데 실제로 저희 학원은 100%가 올라요. 저 7% 아이들은 뭐냐? 그냥 수능날 평소 모의고사는 잘 나오다가 수능날 그 운이 안 좋은 애들이 항상 7, 8%가 있더라고요. 수능날 갑자기 배탈이 나든지 수능날 뭘 하든지 하여튼 수능날 갑자기 뭘 씌웠든지. 근데 기본적으로 93%의 학생들 저희 학원은 다 성적이 올라요. 성적이 오르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무의건조한 일상의 반복이에요. 무료한 일상의 반복.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7시 50분에서 매일 10시까지 14시간을 진짜 별다른 없이 꾸준하게 공부하는 거. 근데 독재하는 애들은 어때요? 어떤 날은 조증이 와가지고 200% 공부를 해요. 근데 어느 날 우울증이 와서 공부를 하나도 안 해요. 그런데 200% 하는 날이 많아요? 안 하는 날이 많아요? 안 하는 날이 많아요. 부모님들 중에 주식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주식에서 수익률을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꾸준하게 올리는 거라잖아요. 팍 올랐다 팍 떨어지는 게 아니라. 똑같은 공부도. 매일 그게 미미하더라도 매일 해야 될 양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재수 종합반학원을 다니는 애들이 성적 향상이 높은 거예요. 혼자 공부하는 애들보다. 전년도에 전년도에 재수생이 15만 7천 명이 시험 봤어요. 재수생, 검정생 뭐 이렇게 하죠.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 15만 7천 명이 시험 봤는데, 그중에 저희 청솔학원이나 강남아이파학원이나 메가스터디나 대성학원이나 아니면 시대인재나 이런 학원들에 다녔던 재원생이 2만 6천 명이에요. 한 17% 정도예요. 나머지 친구들은 군수학원이나 독재학원 다녔겠죠. 아니면 혼자 공부했던지 집에서. 물론 독학했다고 성적이 다 떨어지진 않았겠죠. 그 중에도 일부는 올랐을 거예요. 저희하고 다니는 애들 중에 7%는 성적이 하여튼 결과적으로 그날 어떤 일이 있든지 안 올랐으니까. 근데 그게 더하고 빼고 하면 어떻다? 미미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학원에서 제대로 관리받고 공부하면 성적이 안 오를 일이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혼자서 뭐 하겠다고. 혼자서 뭐 했으면 작년에 했어야지. 작년 대학 갔어야지.
20살은 그걸 절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20살이지. 우리 친구들은 학생들은 착각하는데 20살에 뭘 할 수 있을 거라고. 20살에 사랑할 수 있어요. 20살에 나의 꿈을 꿀 수 있어요. 근데 20살에 절제하기는 힘든 나이예요. 그래서 20살은 관리받고 공부하는 게 가장 성공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수탐 얼마나 올랐니? 국어 수학 100분위가 37.99점 올랐대. 그럼 38점 정도 오른 건데 과목당 13점씩 올랐다는 얘기예요. 국어 수학 탐구만 따지면은. 그러면 우리 아이 현재 점수에서 13점을 100분에 올리면 대학 어디 갈까? 못 가겠다. 뭐 이러신 분들 계시겠죠. 근데 이거는 사실 크게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니에요. 왜 의미 없는 숫자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학원 원장으로 좀 재수가 좋았던 원장이어서 전 청소학원에서 수능 만점자를 3번 냈던 원장이에요. 제가 있는 학원에서 수능 만점자 3번 나왔고 뭐 서울대 의예과에도 있고 하여튼 그런데요. 수능 만점 받은 애가 국어 수학 탐구 100분이 합해서 이렇게 7점밖에 안 올랐어요. 왜? 원래 잘했던 애니까. 걔는 문과였는데 성균관대 글로벌 경영을 고3 때 합격했는데 그거 버리고 등록도 안 하고 왔던 애예요. 왜? 재수학교 어떤 애들 한다고요? 만족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와서 재수해가지고 걔는 전과목, 영어와 한국사까지 다, 걔는 제2외국어까지 한 문제도 안 틀리고 다 맞고 서울대 경영을 갔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이 오면은 한 7, 8점밖에 안 오르죠.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으니까. 근데 못하는 친구가 오면 160점, 180점 오르죠. 그럼 160점, 180점 올린 학원이니까 이 학원이 좋은 학원이야? 본인 그렇게 생각 안 하시잖아요. 못하는 애들이 다니는 학원.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큰 숫자는 아니에요. 근데 평균적으로 저렇다. 그러면 이게 아니고 학생 한 명 놓고 얘기해볼게요. 얘가 되고. 전년도에 저희 학원 다닐 때 올라오시면서 저희 엘리베이터 붙여있는 거 보셨죠? 혹시 안 보셨어요? 엘리베이터에 쭉 붙여놓은 거 있는데 말고도 저희 상담실 들어가면은 훨씬 더 많은 게 있어요. 제가 그중에 일부를 여기에 해당하는 대학을 합격한 애들만 아직 합격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으니까 합격한 학생들만 저희가 지금 합격 안 한 친구들은 설레발 하면 안 되니까 저희 되게 조심스럽기 때문에 합격한 친구들만 이렇게 쭉 한 거예요. 얘 73.5점 올랐어요. 쭈루루 해가지고 탕. 그래서 이하여대 약학과 갔네요. 건양대 의학과를 갔을까? 이하여대 약학과를 갔을까? 모르겠네. 최종 등록을 어디 했는지. 자,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얘는 고3 때 수능 최저 맞추려 공부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과탐 하나만 하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자, 얘는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됐어요. 제가 제일 아쉬워하는 애예요. 얘는 경상국립대 의예과 합격했는데요. 수시로. 제가 제일 아쉬워하는 우리 학원에서 제가 제일 아까워하는데 얘는 수능날 있잖아요. 국어 2등급 나왔죠. 수능날 국어를 엄매 7문제를 막히를 못했어요. 딱 종쳐가지고. 종친날에 막히면 부정행위니까. 그래도 저 점수가 나왔어요. 가채점 봤더니 국어 100점이었는데. 그럼 얘는 수시 여기 면접 보러 안 갔을 거예요. 면접 보러 안 가고 그냥 정시로 대학 더 괜찮은 의대에 갈 수 있었는데 하여튼 되게 제가 안타까운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는 되게 밝아요. 자기는 괜찮다고. 근데 이 친구 보면서 되게 고마운 게 보통 그렇게 막히게 7문제 못해서 멘탈이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계속 하신 말씀이 있을 때 수능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그래서 끝까지 앞에 걸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그래서 끝까지 하여튼 멘탈 놓지 않고 한 친구예요. 자, 어때요? 얘가 이렇게 됐어요. 우리 친구들 이런 점수 많지 않나요? 얘가 이렇게 되고요. 쭉쭉 보여드릴게요. 국어 5등급인데 국어 1등급 됐네요. 그래서 고려대 갔어요. 이 점수 어디 갔을 것 같아요? 원래대로 하면.
우리 친구들도 이런 뉴스 많이 있잖아요. 예, 이렇게 왔는데 지금 아마 상당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대다수가 한 이런 등급 아닐까 싶어요. 제가 아까 뭐랬죠? 처음 시작할 때 설명이 끝날 때 좀 희망이 생기실 거라고 얘기했죠. 와서 얘 고3 때 이걸로 대학 갔으면 어디 갔을 수 있을까요? 뭐 하여튼 서울 안에 있는 좀 중화학교 학교 갔겠죠? 고대 갔어요. 그럼 성공 아닌가 이런 걸?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되고요. 얘는 문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서 고대 정도 가면 성공 아닙니까? 정시로 지금 합격한 애들이에요. 얘도 정시로. 이렇게 하는데 호랑이가 됐어요. 얘는 독수리가 됐네요. 얘가 이렇게 됐으니까. 얘도 독수리 되네. 수학 5등급에서 2등급으로. 얘도 독수리네요. 지금 고대랑 연대랑 지금 며칠 전에 그저께인가 연대가 발표했고 고대는 저번 주에 발표했죠. 그래서 지금 그 채추합한 것들만 한 거예요. 지금 추합 대기 1번 이런 애는 다 빼놓은 거예요. 지금. 뭐 대기 1번짜리들도 있고 막 그러는데 지금 최초 합격한 애들만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현재 580명을 마쳤는데 지금 최초 합한 애들이 190명 현재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아직 최초합도 다 발표가 안 났죠. 2월 6일까지니까. 아마 최초합으로 300명 정도 붙을 것 같고 그다음에 추합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아마. 붙은 학교들이에요. 저희 다 재수생들만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기 나가면은 홈페이지 저기 우리 엘리베이터 옆에 애들 붙여놓은 거 있거든요. 제가 어디까지만 딱 붙여놓으면 중경외신가 건동수인가 아마 거기까지 붙여놨을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도 붙은 애들 더 많이 있겠죠. 거기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수생과 우리 고등부도 있어요. 단과. 고3 단과들도 있으니까. 고등부 학생들도 한 100명 정도 합격한 애들이 있어가지고 걔네들도 붙여놓은 게 있는데 그건 다 같이 붙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다 재수생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재수 설명이니까. 이렇게 붙이면은 괜찮지 않나요? 제가 대한민국에 제일 좋은 학원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북청 설원이. 왜? 우리한테 오는 친구들이 성적이 아주 썩 대단한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오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성적이 썩 대단한 친구들은 다른 동네 많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성적이 썩 괜찮은 친구들이 아니어도 저희는 대학을 잘 보내잖아요. 성적 향상률 저희가 대한민국 제일 높이 올리는 학원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그리고 대학을 가장 잘 보내는 학원이다. 재수학원 중에서.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성적이 썩 괜찮은 친구들이 오면 저희는 전국 수석을 만들 거예요. 만점을. 그럴 자신도 있고 그런 경험도 있고 그렇게 가르쳐도 받고. 제가 재수학원 원장을 하고 있지만 재수학원 원장 중에서 아마 재수학원 원장 경험자 중에서 수능 만점자를 배출했던 원장 제가 숫자로만 따지면 10손가락 안에 낄 거예요. 전 3명이나 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를 저희는 아는 학원이에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아까 제가 이제 부모님들한테 얘기했었죠. 부모님들한테 와서 집에 와서 뭐라고 해도 가만히 놔두셔라 라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 중에 몇 명 얼굴이 화색이 되면서 겁박 뭐 그런 친구도 있는데 친구들한테 부탁을 할게요. 집에서 아까 서울대 의예과 간 친구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서울대 의예과 간 친구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걔는 고3 때는 걔 얘기를 먼저 할게요. 걔가 고3 때 잠깐만요. 한 10분 더 얘기해도 되나요? 걔가 고3 때 9월 모평을 봤는데 이렇게 맞았어요. 100, 고3 때 9월 모평이에요.
이건 점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3등급이 나왔어요. 이게 화투였는데 얘가 물원이고 앞에 거 뭔지 아시죠? 걔가 고3 때 그러니까 뭐만 공부했겠어요. 이제 9월 목표 끝나고 나서 다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고3 때 수능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몇 번을 봤는데 그 모의고사 몇 번 중에서 3월 고3이니까 교육청 모의고사 3월 교육청, 4월 교육청, 6월 평가원, 그 다음에 7월 교육청, 10월 교육청 아니 그러니까 10월 그리고 얘는 9월 모평까지 해서 물리를 딱 2문제 틀렸대요. 다 합해서. 물리를 딱 2문제 틀렸는데 그래서 자기는 물리에 되게 자신 있었대요. 근데 얘가 수능을 어떻게 봤냐면은 그래서 얘만 잡으면 된다. 근데 그의 수능을 이렇게 봤어요. 등급이에요. 그래서 얘는 1월 첫날부터 1월 첫째 주부터 저희 학원에 재수하러 왔어요. 지금 저희 학원에 210명이 다니고 있다 했잖아요. 걔도 예전에 그랬던 친구예요. 1월 첫 주부터. 그리고 이맘때 합격, 그래도 원서 썼으니까 점수 맞춰서 중앙대를 합격했어요. 중앙대 공대를. 그래서 다시 갈래? 그랬더니 나 안 간대요. 그냥 계속 공부할래요. 그래서 그 해에 서울대 의예과를 갔어요. 이랬던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해줬던 얘기를 제가 할게요. 고3 때는 우리 친구들 잘 들으세요. 고3 때는 걔가 꽤 공부를 잘했던 애예요. 이렇게 해서 꽤 공부 잘했던 애겠죠, 당연히. 매일 새벽 2시까지 10시까지 학교 나가서 야자하고 다시 새벽 2시까지 독서실 가서 공부를 또 했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되면은 새벽 2시에 공부했으니까 잠을 몇 시간 했겠어요? 한 4시간에 잤으려나? 다음날 당연히 졸리겠죠. 어떻게 안 졸겠어요? 되게 덩치가 괜찮은 남자예요. 튼튼한 남자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되면 낮에 맨날 졸았대요. 낮에 좋으니까 다시 어떻다? 밤에 낮에 좋은 게 억울한 거죠. 그래서 밤에 다시 또 새벽 2시에 공부하고 오늘 낮에 좋은 게 억울해서 그렇게 일을 계속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더라? 수능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재수할 때 얘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집에 가서 책을 1도 안 봤대요. 10시에 끝나고 집에 11시 되면. 그리고 맨날 12시에 잤대요. 6시에 일어나고. 왜? 그랬더니 고3 때 그렇게 해봤더니요. 제가 수능 시간에 졸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과탐 시간에. 수능은 낮에 보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는 공부가 언제 제일 잘 됐는지 생각해보니까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공부가 제일 잘 됐었대요.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근데 수능은 낮에 보는데 자기는 밤에 정신이 제일 또렷하고 낮에는 흐리멍텅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활을 어떻게 바꿨다. 그래서 낮에 깨어있는 걸 자기 생활을 바꿨다는 거예요. 낮에 깨어있는 걸 자기 생활을 바꾸고 밤에는 무조건 자고. 그래서 집에 가서는 책 1도 안 보고요. 대신에 하고 나서는 14시 10분 동안 단 1초도 안 졸았어요. 이게 그 친구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친구 했던 얘기를 해줄게요. 그 친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수능은 있잖아요. 얘는 자기는 고3 때는 얘를 못했으니까 이제 고3 9월 모평이 끝난다면 이것만 공부를 했대요. 이것만 잡으면 된다고. 그랬더니 무슨 일이 걔가 했던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수능을 이렇게 본다면 느꼈대요. 뭘? 그랬더니 공부를 한다고 성적이 오르는 건 아닌데요. 공부를 안 하니까 성적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불러가지고 이런 모임 재수습반 설명 같은 거 할 때 불러서 또는 저희 학원 제가 막 재학생 간담회 같은 거 할 때 선배와의 간담회 이런 걸 하거든요. 근데 불러서 얘기를 좀 해줘 했더니 걔가 했던 말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공부를 한다고 성적이 오르진 않지만 공부를 안 하면 반드시 떨어지니까 꼭 자기가 자신 있는 과목도 계속 공부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공부를 대충 하는 애들이 고등학교 때는 자기는 이렇게 공부했다는 얘기죠. 얘 이거 이렇게 성적이 나오니까 그러면은 얘에서 좀 잘라가지고 요만큼 잘라서 여기다 놓고 얘에서 잘라서 요만큼 놓고 해서 총량이 변화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재수할 때는 어떻게 했다고? 얘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하던 대로 하고 모자란 걸 더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하던 건 하던 대로 하고 모자란 걸 더 한다. 그러니까 학습의 총량을 늘렸다는 뜻이 되죠. 공부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적 그냥 올라가지 않아요. 이 친구는요.
수능 보고 나서 저희는 저희 학원의 특징이 있어요. 수능 보고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 학원에 다 불러요, 애들. 대한민국에서 저희 학원, 청솔학원 계열만 그렇게 해요. 수능 보고 나서 그 다음날 오전 8시에, 그러니까 수능날 저녁에 술 먹고 어디 헤매고 있으면 안 돼요. 수능 보고 나서 오전 다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왜 부를까요? 그 다음날 논술 보러 가야 되잖아요. 목요일날 시험 보고 토요일날 논술 보러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논술을 보러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자기가 모르잖아요. 가채점 상태에서. 어디가 최저가 통과됐는지. 아니면은 최저가 점수가 또 높은데 괜히 갖다 납치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 계열 말고 다른 학원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알기로 아마 서초동에 있는 어떤 학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수능을 만점 받았어요. 그런데 전남대 의예과를 합격했어요. 수시 가가지고. 모르니까 얘는. 그럼 걔는 수능을 만점 받았을 때 집안이 경사였겠죠. 근데 전남대 의예과를 합격한 게 경사일까 아닐까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재수하고 수능을 망치고 왔어요. 제가 만점을 기대했다는데 망쳤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국어를 하나 틀렸어요. 수학도 하나 틀렸어요. 영어는 다 맞았어요. 물리에서 얘도 하나씩 틀렸어요. 4문이나 틀려서 왔어요. 4문제나 무려 4문이나 틀리고 와가지고 망했다. 그런데 얘가 이제 그 다음날 울산대 의예과 논술이 있었어요. 논술 되게 잘하는 애였거든요. 그래서 울산대 의예과 논술을 시험 보러 가야 되겠죠. 4개나 틀려서 왔으니까. 왔는데 저희 회사는 그런 게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제 일부를 맡았던 우리 김명윤 소장이 있는 그 이투교육평가연구소에서 수능날 밤샘 작업을 해요. 가채점 자료를 다 긁어 모아가지고. 그래서 저희한테 오전 7시에 그걸 학원으로 보내줘요. 이 아이가 전국 몇 등, 이 아이가 전국 몇 등, 이 아이가 전국 몇 등.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가채점을 수능 보고 나서 그날 저녁 8시까지 입력을 하잖아요. 가채점 입력을 하면 이 아이가 전국 몇 등인지를 나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이때 이 친구가 딱 왔는데 시험을 진짜 엄청 못 봤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시험이 어려웠던 거예요. 얘가 전국 100등이라고 오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얘네 담임이 제가 원장인데 와가지고 원장님 얘 어떻게 하죠? 얘는 좀 원장님이 울산에 시험 보러 가야 될지 말지를 결정해 주세요. 그래서 와서 제가 그때 이 친구한테 했더니 고대로 해줄게요. 서울대는 그 당시에는 투를 했어야 돼요. 그거 들으시고 가만히 들으세요. 내 생각 있잖아. 얘 이름 동현이한테 동현아. 내 생각에 너네하고 너가 전국 100등인데 내 생각에 너보다 앞선 애들 한 30명 정도는 수시에 납치됐을 것 같다.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그럼 한 70명 남았을 것 같거든. 70명 정도 됐잖아. 내 생각에 투를 안 한 애가 30명은 있을 것 같다. 그럼 40명 남을 거거든. 그럼 40명 남은 아이들 중에 너는 지금 나하고 상담을 하니까 너가 전국 100등인 걸 알지만은 혹시나 3개 틀린 아이들 같은 경우 2개 틀린 아이들 같은 경우 겁나서 서울대 의예과를 못 쓸 애가 10명은 있을 거다. 걔들은 자기의 정확한 위치를 모르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서울대 의예과 25명 정시를 뽑을 때예요. 그러면 30명 남잖아요. 서울대 의예과 접수가 되는 애가 있는데 그 아이들 중에 죽어도 난 의사는 못하겠어 라는 애가 5명은 있을 거다. 그래서 울산대를 시험 보러 가지 말자. 서울대로 정시를 한번 넣어보자.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애가 듣더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이 그러면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그럼 안 갈게요. 그래서 야야 그건 아니고 일단 엄마한테 물어봐. 너의 인생을 나한테 걸지 말고 엄마한테 동의를 구해야 돼. 나중에 내가 엄마한테 원망 들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했던 얘기를 했죠. 하니까 아이가 엄마가 원장님 말씀 듣자고. 그래서 울산대 시험 보러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서울대를 원서를 넣었어요. 걔가 서울대 의과를 25명 뽑는데 나중에 와서 저한테 성적을 얘기해 주는데 24등을 합격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저희가 컨설팅을 얘기하는 거예요. 컨설팅이 그냥 똑같이 선생님 옆에 앉아 지랑싹 클릭하면서 야 여기 안정이래 아니래. 그걸 뭐 선생님과 같이 봐야 되나요? 나 혼자 집에서 봐도 되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이런 걸 잘하시는 분들이 우리 담임들이고요. 저도 그런 걸 했던 사람이고. 그런 걸 제일 잘하는 학원. 그래서 수시든 정시든 대학으로 가는 길을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길이 저희 청소년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학생들도 아까 얘기했죠. 집에서 주무시라고요.
적절하게 엄마 화병 걸리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수업 많이 들으세요. 정말로. 아까 질문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다 말았는데 아까 그 성대 글경을 버리고 서울대 갔다는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는 다니는 동안에 영어 문제를 한 문제도 틀려본 적이 없어요. 매번 시험에서 10번의 모의고사를 보는데 우리가 10번의 모의고사 중에 영어를 한 문제 틀린 게 없는데 그 친구는 10번 그 모의고사 볼 때마다 영어 선생님 찾아왔어요. 그 다음날 되면 선생님 좀 큰일 났으면서. 왜? 뭐 틀렸는데? 틀린 거 없는데요. 근데 뭐 제가요 문제 풀다가 지문이요 선지가 2번하고 3번 헷갈리는데 제가 느낌상 2번째가 답은 구했거든요. 답은 맞췄거든요. 근데 3번이 왜 답이 아니에요? 이걸 질문하러 왔어요. 옆에 있는 애들이 정말 재수없어 했어요. 자기 몇 개를 틀려도 질문을 안 가는데 얘는 다 맞춰놓고 질문을 가잖아. 걔가요 수능날 만점 맞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온 다음에 너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똥 싸러 가는 것부터 포함해서 다 하루를 복귀해서 나한테 얘기해봐. 이렇게 하면 수능 만점 맞는다고 내가 애들한테 얘기해야 되니까. 근데 그 친구가 뭘 했냐면 점심시간 때 영어 단어를 외웠대요. 점심 3교시가 영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넌 영어를 한 문제도 안 틀리고 무슨 영어 단어장을 외우고 있냐 그 시간에. 근데 걔가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아, 구문이나 독해는 찍을 수 있는데 단어를 모르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일반적인 단어장이 아니라 걔가 따로 만든 지가 만든 단어장인데 그걸 들고 가서 그걸 외웠더라고요. 그러한 집요함? 그걸 뭐라 표현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러니까 집요하고 그리고 정말 간절함. 성대 글격을 봤을 때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걔네 아빠가 되게 뭐라 그랬다는데. 너 재수한다고 이거보다 더 잘 볼 수 있어 뭐 이런. 그래서 나중에 수능 만점 받고 제가 물어봤어요. 아빠가 뭐라 그러시대. 그때 아무 말씀 안 하시던데 뭐. 하여튼 그러한 아빠한테 보여줘야 되는 간절함이 있겠죠. 집요함이 있고 자기 꿈에 대한 집요함. 그런 것들이 만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계신 학생 여러분들이 이게 그냥 원장의 잔소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5월 9등급이 왔는데 112, 112 막 한양대 경영학을 정시로 한 걸 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잘하는 두 친구 얘기를 했는데 못했던 얘기를 하면은 농어촌 전형 지원되는 학교에서 농어촌 전형 시골 학교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1 때 입학할 때 뒤에서 전교 10등 했던 친구인데 뒤에서. 근데 고3 때 정신 차리고 그때부터 공부 시작하게 돼서 3수 때 저를 만났는데 서울대 간 친구를 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꿈은 그래서 저는 그런 친구들을 계속 보니까 사람의 가능성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의 가능성이. 내 스스로 함부로 재단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그럴 수 있는 분들이다. 제가 이런 거 아까 설명을 드리잖아요.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얘 이렇게 왔는데요. 얘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어디 갔냐면 여기 갔어요. 정시로. 얘가 이렇게 써놨어요. 뭐라고? 노란 글씨 한번 볼까요? 인서는 그냥 지방 국립대도 못 가는 성적이었던 제가 수능에서 인생 최고의 점수를 받아서 인서는 그냥 지방 국립대도 못 가는 애였잖아요. 작년에예요. 재작년에구나 지금 얘는. 정시. 인생 최고의 점수를 받아서. 저런 걸 보여드려요. 저는 해마다 저런 애들이 있으니까. 보여드리면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 하세요. 아니 쟤는 좀 특별한 케이스고요. 일반적은 어때요? 왜 우리 아이가 일반적이어야 되죠? 왜 우리 아이는 특별하면 안 되나요? 모든 학생이 특별할 수 있죠. 저희는 여기서 수업하는 선생님들이나 여기서 담임을 맡고 있는 선생님들이나 저를 포함해서 강북청사라고는 모든 학생이 특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특별한 가능성을 저희는 서포트하는 사람들이에요. 믿고 맡기시면 아마 1년 뒤에 지금보다 훨씬 행복한 그리고 웃음이 넘치는 가정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말씀을 드려요. 저희 학원 검색해보면 뭐 인터넷 같은 검색하면 재수정규반, 조기선발반 뭐 이런 표현들이 있죠. 재수정규반이라고 하는 것들은 정시에 다 보고 오는 친구들 2월 19일부터 시작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시즌이 4개로 11주, 9주, 10주, 10주에서 1년 4번 커리큘럼이
반복하면 진행이 되고요. 심화시키면서. 그래서 이미 먼저 시작한 친구들, 저희 1월 시작권에서 이제 나는 뭐 정시 결과랑 관계없이 재수 확정이야 이런 친구들이 1월 8일부터 시작한 친구들 있고 또 지난 1월 29일부터 시작한 친구들도 있고요. 그 친구들이 현재 저희하고는 210명이 다니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학생들 뭐 2월 19일부터 와도 되고요. 아니면 그 전에 혹시나 하루라도 빨리 집에 있으면 빈둥거린다, 하는 일 없다. 그러면 뭐 중간에 편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같이 학원에서 하면은 정말로 1년 내에는 웃을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그래서 저희 학원에도 수강후기 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